역겹지만 재밌어요. 근데 연주가 너무 느려요. 작가가 어비스에 빠진 게 아니라 학교 근처 배회하다가 잡혀가서 그런 리얼 크크. 나나치. 본 노드들을 저렇게 설명하면 안 본 사람은 진짜 믿잖아. 예상과는 달리 구독자 나으들이 메이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비스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지요. 바친다. 요이키 텐카이. 메이드 인 어비스의 대표 딸바보 미성의 신사 오야 여명경 본도르드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PI군 한량총수입니다. 본 영상은 메이드 인 어비스 본도르드의 인물 개전 풍월입니다. 메이드 인 어비스는 철드는 게 무거운 어른, 미성년자, 임산부, 노인 등 심신미약자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작품이라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부디 준비된 탕굴가만이 어비스의 심연에 들어오시기를 당부드리며 풍월 시작하겠습니다. 어비스 심계 5층 전선기지의 지배자, 가면을 쓴 채 인간 흉내를 내는 미성의 신사 하얀호가 여명경 본도르드. 표정을 넘어 인간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가면, 때로는 학자로 때로는 신사로 보이게 만드는 온몸을 뒤덮은 검은색 의상, 자신의 왼손과 타인의 왼손을 억지로 이어놓은 듯 기괴한 형태의 기도하는 하얀 호각을 목에 걸친 새벽의 제왕 본도르드. 그는 심계 6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리코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는 스윗한 모습으로 첫 등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선기지에 찾아온 리코 일행이 6층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자 하얀 호각이 없으면 6층으로 갈 수 없으니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답하며 숙식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막상 리코 일행이 잠에 들자 소련형 유물 레그를 잡아다가 팔도 뜯고 소변도 채집하는 등 곧장 끔찍한 인체 실험을 강행하죠. 그렇게 주인공이 본도르드로 교체되는 듯 했지만 동료들과 푸르슈카의 도움을 통해 탈출에 성공하는 리코 일행. 이후 본도르드는 기수들을 모은 뒤 리코 일행을 뒤쫓습니다. 그리고는 리코 일행에게 레그를 고쳐준다고 회유해보지만 당연히 한번 통수받은 전적이 있는 만큼 리코 일행도 함정을 통해 본 센세에게 한방 먹입니다. 비록 기수들은 함정에 빠져 곧장 전멸하지만 우리의 본 센세는 비겁한 리코 일행의 다구리 속에서도 꿋꿋하게 저항해보지만 결국 최종 병기 레그에 의해 길거리에 떡실실해버리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개처럼 빌어보라는 레그의 말에 본 센세는 하얀 호각의 비밀을 풀어버릴 뻔하지만 때마침 나타나서 울음을 터뜨리는 딸 푸르슈카의 모습에 본도르드는 결국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끝내 목숨을 구거하지 않고 명예롭게 죽는 것을 선택하죠. 그렇게 리코 일행이 하얀 호각의 목을 따면서 새로운 사왕 리코의 등장으로 대적 시대가 열리는가 했지만 기술을 통해 죽은 머리에서 헬멧 대가리를 바꿔 끼며 본도르드 극적 부활. 그렇게 부활한 아버지의 모습에 푸르슈카가 달려오자 곰파파는 딸바보답게 딸의 멘탈 케어를 위해 곧장 그녀를 기절시킨 뒤 침착하게 작전상 후퇴를 감행합니다. 그렇게 작전상 후퇴를 감행한 본도르드는 기지에서 부녀지간의 힘을 합치는 필살기를 제조하죠. 그리고 때마침 리코 일행이 자신의 연구기지를 다시 탈환하려 오자 딸과의 모험을 위해 각성한 본도르드는 다시금 일당과 싸우지만 전기 털어먹은 각성 레그 상승부하의 아빠 리코의 외통수 전략으로 인해 끝내 패배하게 되고 딸 푸르슈카가 리코 일행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것을 허락해주죠. 그렇게 결전이 끝난 후 6층으로 향할 준비가 끝낸 그들에게 본도르드는 자신의 방식대로 축복을 전해주며 끝까지 배웅해주는 훈훈한 모습으로 본도르드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본도르드 연대기를 알아보았으니 왜 본도르드가 어비스 최악의 쓰레기로 평가받는지 본도르드의 만행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인체 실험. 본도르드는 빈민촌의 굶주린 고아들을 찾아가 어비스 탐험을 함께하자고 유혹한 뒤 그 아이들을 심계 5층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심계 6층에서 5층으로 올라올 때 발생하는 상승부하인 인격과 지성의 손실부터 끔찍한 고통과 함께 몸이 무너져 내리는 저주를 한 사람에게만 전가하는 양자 실험의 희생양으로 사용하죠. 두 번째, 나나치에 대한 본도르드식 사랑법. 양자 실험 대성공의 결과물 나나치. 저주엔 축복 몰빵 실험의 성공으로 비록 수인이 되었지만 축복만을 전가받으면서 특수 능력을 갖게 된 나나치는 피땀 흘린 연구의 성과물이기에 본도르드가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참고로 본도르드는 나나치를 만들 때 실험의 성공을 위해 미티한테 당신이 무너지면 지금 받는 저주를 친구가 받게 되니 버텨라 라고 말하며 둘의 유대관계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성을 상실한 미티를 가지고 본도르드는 그녀가 정말 죽지 않는지 찌르고 자르고 찢으며 잔혹한 고문을 하는데 이런 실험 내용을 나나치에게 자랑하죠. 그리고 이후 나나치는 카트리지 재료가 될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실험이 시작되면 아이들의 부위를 제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나나티는 미티를 데리고 탈주. 이후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되면 미티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 나나치는 미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리코 일행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본도르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나나치가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줬던 것이죠. 나나치 역시 자신
자신처럼 위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던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카트리지 제조 방식 양자 실험의 성공으로 어비스의 축복만을 받으며 수인이 저주를 몰아받으며 인격과 지성을 상실한 말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상승 부하를 전가하는 카트리지를 개발해낸 본도르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카트리지 재료 양성을 위해 양자 제도를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한 뒤에 유대감이 형성되며 새로운 여명을 볼 수 있게 곧장 해체하여 카트리지 안에 넣어버리죠. 참고로 본도르드가 아이들에게 해준 사랑만큼은 진심입니다. 어떠한 가식도 거짓도 없이 진짜 친자식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연이 완성되면 그 아이들의 몸을 해체시키면서 카트리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네, 진짜 미친놈이란 거죠. 이딴 짓을 하면서까지 이 씹새끼가 원했던 건 뭔가요? 본도르드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심연의 어둠을 파헤치기 위해서인데 실상은 그냥 지 더러운 탐구심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끼 하얀 호각으로 능력 각성도 안 한 레그한테 족발렸잖아요. 아니 오야 본도르드가 족밥이란 억가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얀 호각 본도르드의 강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우선 어비스의 축복만을 받은 걸작이 된 육체. 본도르드의 육체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자신의 몸은 진작에 하얀 호각으로 만들었기에 정신을 공유하는 기수들의 육체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육체들을 전투형, 비전투형으로 나누어서 때에 따라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스로 걸작이라고 칭하는 육체는 금기의 유물들을 떡칠해놔서 나락의 지복, 레그를 압도한 수준의 살상력과 내구성을 자랑하죠. 둘째, 몸을 가득히 수놓은 금기의 유물, 특급 유물 조아홀리. 자신의 영혼을 다른 이에게 심을 수 있게 하는 유물로서 보통의 인간이라면 의식의 불현로 인해 폐인이 되지만 미친 정신력의 본도르드이기에 정신 예속기로 기수들을 예속시켜서 자기 자신을 증식해 놓은 상황이기에 이론상 죽지 않는 존재라고 평할 수 있죠. 이외에도 공격 유물로 레그의 화장포와 흡사한 스파라그모스, 감염에서 방출되는 다갈레의 광선비, 갱웨이 등등 유물을 가공해야 만든 등급 불명의 수많은 공격 방어 유물들을 갖고 있으며 상승 부하 저주를 몰빵시킬 수 있는 카트리지, 타인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유물 등등 비단 전투뿐만 아니라 신체 각성, 정보 수집에도 용이한 유물들로 무장하고 있기에 만일 상승 부하와 나나치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만전을 기한 수인화된 본도들을 상대한다면 설령 호각으로 각성한 레그라 할지라도 개발렸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비스를 향한 무한한 욕망. 갓파더 본센세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금기의 유물로 무장한 불사의 육체가 아닌 자신마저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기꺼이 어비스에 던져넣겠다는 어비스를 향한 무한한 탐구심입니다. 온마음 다해 사랑했던 자식들을 산채로 해체했던 것도, 자신의 육체마저도 하얀 호각으로 만들어버렸던 것도, 죽어가는 순간에서조차 나나치에게 찝쩍거렸던 것도 오로지 어비스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죠. 이처럼 어비스를 알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뒤틀린 천성과 집착이 본도르드의 가장 무서운 능력이죠. 요약해보자면 본도르드는 어비스의 축복을 받은 육체, 어비스 최고의 과학자다운 뇌지컬, 어비스를 향한 끝없는 야욕에서 비롯된 뒤틀린 의지로 무장한 하얀 호각이라는 명성에 맞는 실력을 갖춘 최강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어린 놈들에게 욕 뒤지게 처먹은 걸로도 모자라 레그한테도 뒤지게 처맞고 죽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서조차 컨셉 잃지 않고 그 미성으로 오야 공손하게 존댓말만 짓거린 탓에 족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거지 우리 본센세 월클 맞습니다. 이딴 쓰레기를 리뷰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명경은 쓰레기지만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준 캐릭터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만화를 지금까지 연재할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가장 큰 보탬이 된 나나치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니까 리뷰해야지요. 메이너 최고 쓰레기는 아직까지도 본도르드인가요? 24년 11월 현재까지 최고 쓰레기는 본도르드가 맞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준 아이들을 전원 카트리지로 만들어서 상승부와 몰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역한 게 일상인 메이너에서도 가장 역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트리지로 만드는 과정에는 반드시 아버지 본도르드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 자식들을 얼굴부터 팔다리, 장기, 안구까지 생존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적출해낸 뒤 정말 최소한의 장기만 남긴 채 카트리지에 넣어두고 그 안에서 몸이 녹아내는 고통을, 그것도 2명분의 몫을 산채로 어린아이가 오로지 혼자 감내해야 하는 짓을 즐거운 여행이라 칭하며 맨정신으로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한테 행하는데, 이보다 더한 쓰레기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나나치에게 그렇게 집착하는데 왜 양딸로는 삼지 않았나요? 본도르드가 양자를 들이기 시작한 것을 미티 앤 나나치 듀오가 보여준 성과를 보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나나치는 양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나치를 본도르드가 무척이나 아끼는 이유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축복만을 받은 개체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인 자신 못지않은 탐구심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나치는 귀여우니까 어쩌면 당연하죠. 나나치는 왜 마지막까지 이 쓰레기를 보고 눈물 흘렸나요? 나나치에게 있어서 여명경은 시궁창 같은 삶에서 자신을 꺼내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 구원자였습니다.
여자였으니까요. 도둑질도 동냥도 못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주워 먹던 탓에 빈민초원에서조차 냄새난다고 배척당하던 나나치를 주어와 나나치의 뛰어난 탐구심과 두뇌를 여과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러니 비록 자신의 보물 미티를 앗아가고 자신을 말로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미화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애증 섞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명경떡밥 정리해주세요. 그는 2000년마다 어비스에서 발생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나치의 시야를 관음하고 있는 그는 언제쯤 내려올 것인가? 6층에서 복제 미티를 건네주며 받은 가치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제대로 윤곽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떡밥 요 정도로만 정리해보죠. 어둠조차 닿지 않는 심연에 그 몸을 바친 도전자에게는 어비스가 모든 것, 살고 죽는 저주와 그 전부를 내줄지어니 탐구가들이 목숨 걸고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이자 본더드의 가치관이자 메이너라는 만화의 주제의식이자 미지에 대한 동경을 멈출 수 없는 탐구가들의 이야기를 그린 메이드 인 어비스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하는 주제의식을 한 문장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여명경이었기에 그에 대해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딸들을 위해 자기 자신조차 포기했던, 딸들을 위해 딸을 어비스에 바쳐야만 했던 메이너 최고의 딸쟁이 본더드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표였습니다.